주인공. Let me introduce myself. 안녕 디마 친구들. 오늘은 새롭게 출연한 5분 디마의 셀리나야. 빈센트랑 신디 강의 잘 듣고 왔어?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시작해 볼 테니까 잘 따라오거라고. 고! 앞선 강의에서는 구글을 중심으로 알아봤다면 오늘은 좀 새로운 매체를 들고 왔어. 궁금하지? 바로 카카오 모먼! 다들 카카오는 알지? 지금도 아마 카카오톡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이 카카오톡에 광고하는 방법을 내가 오늘 알려줄 거야. 오늘은 카카오 모먼트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보다는 카카오 모먼트 왜 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야. 카카오 모먼트 다들 하니까 나도 광고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다들 국내외 매체 광고 비중 얼마인지 아니? 바로 디지털 광고 비중은 36%야. 이 중에서도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되는데 모바일에 대한 광고의 중요성을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지. 그럼 이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어플이 뭘까? 바로 카카오톡이지? 그치? 국내 4천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모바일 플랫폼이 카카오다 이거야. 이 플랫폼에서 광고를 왜 해야 하는지, 카카오라는 국내 주요 지면에 노출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매체를 좀 돌려보는 시간을 갖는 날이라고 봐주면 돼. 특히 노출되는 지면이 모두 메이저 있는 지면이기 때문에 어떤 지면에 광고가 노출될지 좀 걱정하는, 특히 광고비를 많이 쓸 수 없는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이런 분들이 카카오 모먼트 광고를 좀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광고 매체보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면 돼. 일단 네이버와 완전 다르다고 보면 돼. 네이버 메인 지면인 타임보드 지면이 CPT 상품이라고 하루에 몇 시간짜리 구자를 예약을 하는 건데 비싼 지면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지면이기도 해. 근데 다음에도 PC 지면, 메인 지면 있는 거 알지? 검색창 동일하게. 거기는 경매형이기 때문에 거기 사이즈에 맞는 사이즈만 제작을 해주면 경매 단가를 넣고 나는 다른 광고주랑 경매를 하면서 500원이든 600원이든 그런 단가에 노출을 시키고 내가 정해진 하루 예산만 쓸 수 있도록 지정을 하면 돼. 그러면 다들 카카오 모먼트 광고를 하면 어디 노출되는지 궁금하다고? 다들 하는 카카오 제휴 매체들 뿐만 아니라 다음까지 모두 지면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매체 중 탑 매체만 노출을 한다고 봐주면 돼. 이렇게 노출 지면의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는 카카오 모먼트 정말 매력적이지 않니?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카카오 모먼트를 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카카오 모먼트 이론을 알아볼 테니까 다들 꼭 기다리고 있어주길 바래. 좋아요, 구독까지 필수! 안녕 디마 친구들. 방금 전 영상에서 카카오 모먼트 왜 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알아봤다면 자료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 이 장표를 보면 이 모먼트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휴 서비스에 모든 광고를 송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되게 매력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매체야.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카카오톡이 있겠지?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MAU 기준으로 43만 유저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커다란 국내 매체라고 봐주면 돼. 그뿐만 아니라 다음이라든지 카카오맵 다들 많이 쓰지. 카카오 이용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매체에 내 광고를 송출하고 싶다면 이 카카오 모먼트 광고 꼭 해보는 게 좋겠지? 그리고 다음 지면에도 노출이 가능한데 네이버의 CPT 구자와 다르게 이 메인 지면에서도 다음 광고가 가능해. 특히 이 구자는 네이버처럼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고가의 상품이 아니라 경매형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만 제작을 해주고 입찰가에 맞는 조정만 해준다면 내가 10만 원 쓰든 20만 원 쓰든 다음 메인 지면에 내 광고를 송출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는 매체라고 봐주면 돼. 카카오 모먼트는 오디언스와 연결하는 커넥트 오디언스라고 카카오 자체의 핵심 기술만으로 광고 알고리즘을 가지고 와서 적합한 사용자를 찾고 필요한 순간에 우리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지. 그리고 카카오 모먼트만이 가지고 있는 타겟팅 기법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있는 유저들에게 매우 적재적소하게 내 광고를 노출시키고 성과 측면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매체를 만들 수가 있어. 다음 시간에 배울 거를 짤막하게 보여줄게.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네이티브형, 배너형, 동영상형, 메시지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 다양한 타겟팅 옵션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다음 시간에 놓치지 말고 꼭 들어봐 줬으면 해. 궁금한 점은 그때그때 영상 댓글에다 물어보면 내가 실시간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달아주도록 해볼게.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해주고
잊어버리면 된다. 컷. 연기. 저 살려주세요. 위협받고 있어요. 컷. 카카오 모먼트 궁금하니? 알려줄게. 기억 못하면 된다. 안녕 디어 친구들. 잘 지냈어? 일주일 만이네. 지난번에 카카오 모먼트 광고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줬잖아. 그렇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카카오 모먼트 실습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 다들 지난 영상 봤다면 카카오 모먼트 광고 어디에 노출되는지 다들 기억은 할 거야. 만약 기억이 안 난다면 잊어버리면 된다. 이쪽 광고 한번 보고 다시 오는 걸로 할게. 카카오랑 담은 지면에 노출되는 게 카카오 모먼트 광고인데 이제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되는 기본 지식이니까 꼭 머릿속에 숙지하고 앞으로 카카오 모먼트 광고 할 때는 꼭 기억해 두길 바래. 우리 카카오 모먼트 광고 지면에 대해서 잘 알아봤다면 카카오 모먼트 광고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지. 이론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카카오 모먼트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 카카오 모먼트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지면과 상품을 예약하는 부킹 방식이 아니라 카카오 서비스를 기반으로 부킹하는 광고 상품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카카오 이용자의 오디언스를 바잉하는 형태다 라고 머릿속에 꼭 인지를 해두고 광고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디에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내 광고 플랫폼이 정해진다고 봐주면 돼. 우선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 말할 것 같으면 다들 활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지난번 강의 때도 말했던 것처럼 지난번 강의 맞나? 지난번 5분 디마에서 말했던 것처럼 카카오톡이 가장 대표적인 카카오 모먼트의 플랫폼이라고 봐주면 돼. 대부분의 국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카카오톡 지면은 엄청난 MAU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상품이 가장 대표적이다 봐주면 돼. 카카오 비즈보드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가장 상단을 차지하는 지면이기 때문에 메가 트래픽을 이용한 광고 상품이라고 봐주면 돼.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 유저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은 지나쳤을 광고이기도 한데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의 경우에는 최상단에 내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한테 한눈에 눈에 띄는 구자를 부킹할 수 있다는 매우 메리트 있는 지면 광고라고 봐주면 돼. 아 근데 나는 큰 기업들처럼 막 브랜드 이미지나 로고, 모델 등이 없다고?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미지나 텍스트 형태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인지도 있는 모델이 없더라도 누구든 쉽게 이미지 소재를 제작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면 돼. 근데 요즘에는 카카오톡 지면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제휴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 지역에도 광고 노출 지면이 확장됐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지면에서 카카오 비즈보드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다음으로는 카카오 모먼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광고라고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 형태야.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형, 배너형, 그리고 네이티브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 8가지의 배너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고 PC와 모바일 사이트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미지 배너라고 봐주면 돼. 여기서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브랜드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브랜드 영상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같이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상품이라고 봐주면 돼. 최근에는 카탈로그 형태의 상품도 추가됐는데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게 알려줄 수 있는 5분 디마를 가지도록 할게. 다음으로는 카카오 모먼트의 가장 메리트 있는 지면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상품인데 다들 플러스 친구 알지? 상품 매장이나 아니면 밥 먹으러 갔을 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해주면 할인해주겠다 이런 경험들 많이 했을 거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하고 따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광고 상품이 바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상품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플러스 친구에 조금 집중하는 이유는 내 브랜드를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유저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푸시함으로써 조금 더 유저들의 리텐션을 올리거나 조금 내 광고에 대해 상기를 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어. 특히 여러 그룹을 묶어서 타겟들에게 맞는 적합한 메시지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 타겟 유저에게 적합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기도 해. 좋지? 추가적으로 카카오 모먼트 상품의 경우에는 쇼핑이나 검색 광고의 영역 등도 있는데 궁금하니? 알려줄게. 상품 자체는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핵심적인 내용만 오늘 다뤄봤다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 오늘 다루지 않은 쇼핑이나 검색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내가 추가적으로 어펜딕스 형태로 조금 알려주도록 할게. 그리고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UI라든지 상품 자체가 좀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궁금한 게 있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내가 더 자세히 알려주도록 할게. 안녕. 좋아요, 구독 해라. 끝.
안녕 오븐디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 모먼트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우선 내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이 페이지는 카카오 모먼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비즈니스 페이지인데 여기 들어오면 웬만한 상품이나 지원 같은 부분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카카오 모먼트에서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들은 이 페이지를 좀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은 카카오 모먼트와 제휴되어 있는 대행사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면 되는데, 오븐디마 친구들은 내 영상 하단에 모먼트에 대한 문의들을 조금 더 넣어주면 거기에 내가 댓글로 답변을 넣어주도록 할게. 우선은 오늘 배웠던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들이 카카오톡, 비즈보드, 디스플레이 광고, 메시지 광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카카오 비즈보드에 대해서 설명 주자면, 카카오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메가 트래픽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상품이 바로 카카오 비즈보드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시가 됐고 많은 브랜드 클라이언트들한테 가장 주목을 받은 상품이라고 봐주면 돼. 이 상품은 처음에는 카카오톡 비즈보드라는 이름을 걸고 나왔는데 왜 그렇냐면 카카오톡 최상단의 지면에서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이지. 여기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들락날락거리는 그 지면이 이 카카오톡 채팅 지면인데 여기 최상단에 내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라고 봐주면 되고, 카카오톡 지면에서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PC에는 노출이 되진 않고 모바일 지면에만 노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현재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 샵 탭에 있는 최상단이나 뉴스 탭이나 쇼핑 탭 최상단에도 노출이 될 수 있고, 각종 카카오 서비스에도 요즘 지면을 확장하는 추이라서 조금 더 다양한 지면에서 우리 비즈보드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어. 어쨌든 카카오 비즈보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플랫폼에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도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소액 광고주다, 돈이 없고 스타트업인데 여기 광고를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지. 근데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경매형이기 때문에 내가 예산 범위가 넓지 않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예산만큼 광고를 테스트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상품이기도 해. 자세한 소개 가이드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봐도 되고 내가 설명해주는 내용들을 참고해주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광고인데 카카오 모먼트의 아주 기본적인 상품이라고 봐주면 돼. 이미지 형태나 동영상 그리고 네이티브 형태로 노출이 되고 다양한 브랜드와 관련이 있는 최적의 오디언스를 찾아주는 상품이고,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와 연관된 서비스 지면에 모두 노출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봐주면 돼. 카카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요 파트너를 중심으로 노출이 된다고 봐주면 되는데 모바일부터 PC까지 모든 영역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메리트 있는 영역이고, 특히 너희 네이버나 그런 지면에 가장 메인에 노출되는 영역 봤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을 CPD 지면이라고 해서 하루를 타임으로 지정을 해서 구자를 예약하는 상품의 형태인데,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지면의 메인 상품을 경매형으로 CPD 상품이 아닌 단순히 입찰가의 형태로 광고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이 장점이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CPD 상품이라서 크게는 몇 천만 원 하는 구자까지 다양한 상품의 비용대가 있는데, 카카오 모먼트 다음 메인 PC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경매형으로 진행이 되면서 내 CPC, CPM 입찰가를 통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광고비가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광고비를 활용해서 광고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카카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게 광고 소재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광고주들은 이미지나 동영상 혹은 네이티브라고 해서 광고스럽지 않은 형태의 광고도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많이 활용해줬으면 좋겠어. 타겟팅도 물론 카카오 모먼트가 가지고 있는 타겟팅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데 타겟팅 기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할게. 세 번째 광고는 메시지 광고인데, 메시지 광고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광고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봐주면 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내 비즈니스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메시지 광고고, 최적의 순간에 내 타겟에게 알맞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광고지. 특히 내가 플러스 친구를 맺고 있는 친구라면 이미 브랜드 인지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 그런 유저들을 대상으로 딱 알맞는 시점에 메시지를 던져주기 때문에 좀 더 유저들의 액션을 유도하기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면 돼. 카카오 모먼트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도 있고 쇼핑 광고도 있기는 한데 다음 시간에 짤막하게 알려주도록 할게.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면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안녕.
안 올라요. 매트님 퇴근할게요. 다시 컷. 안녕. 10만 구독 가자. 안녕 오븐드이마 친구들. 잘 지냈나? 서울 사람인데 약간 사투리 잘 써가지고 죄송.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다. 오늘은 카카오 모먼트 강점에 대해서 말해볼 거야.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면과 상품을 바잉하는 형태가 아니라 오디언스를 바잉해서 광고를 송출하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내 타겟 모수, 나의 유저들의 특성을 좀 파악해서 어떤 카카오 매체를 이용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인사이트를 얻는다면 좀 더 효율적인 광고가 가능한 광고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카카오 모먼트가 가지고 있는 타겟팅 강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 가장 기본적인 타겟팅 기법이라고 하면 카카오 데이터를 활용한 기법이라고 봐주면 돼. 키워드와 관심사, 업종,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 타겟팅의 경우에는 4월 22일자부터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서 운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타겟팅이 되는 기법이라고 먼저 인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 모먼트 자체 카테고리 분류해서 해당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유저들에게 내 광고를 노출한다고 봐주면 될 것 같아. 단순히 지면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 어떤 업종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사용자 행태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타겟팅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앞서 말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관심사의 경우에는 내 유저들이 어떤 관심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타겟팅 분류가 가능하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종의 물품을 구매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업종의 카테고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타겟팅이 가능하고. 안녕 디마 친구들,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이론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타겟팅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 대시보드를 들어오면은 타겟팅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한 이 화면이 보일 거야. 우선 내가 첫 번째로 말했던 카카오 데이터를 이용한 타겟팅 기법은 여기서 맞춤 타겟을 보고 추가 설정을 누르면 카테고리랑 현재 위치가 있잖아. 여기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면 이게 카카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타겟팅 설정이 가능한 UI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우선은 관심사, 업종, 서비스 이 세 개가 카카오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타겟팅 기법인데, 우선 관심사의 경우에는 내 고객 유저가 어떤 카테고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에 조금 취미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타겟팅을 분류를 할 수 있는 타겟팅 기법이라고 봐주면 되고, 또 세부적으로 만약에 내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을 타겟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건강정보, 의료기기, 의약품 이렇게 세세하게도 타겟팅이 나눠질 수 있어가지고 이런 점도 참고를 해서 내 브랜드에 있는 관심 유저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설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로 업종인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객이 내 카카오 서비스를 어떤 업종을 좀 자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타겟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업종에 대한 지면을 기반으로 노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카카오 모먼트에 있는 그런 유저들이 어떤 업종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유저를 기반으로 타겟팅을 한다라는 점만 조금 유의해서 타겟팅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 타겟 유저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또 건강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 구매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그 유저는 건강 카테고리에 포함이 돼서 내가 이 건강 카테고리를 타겟팅하게 될 경우 내 광고가 같이 노출이 된다라는 기법으로 광고를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조금 중요한 타겟팅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궁금한 점이나 타겟팅 기법이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면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 오늘은 이만. 안녕. 우리는 우주로 뜬뜬뜬 텐션을 안녕 친구들. 오늘은 카카오 모먼트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되는 5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주려고 해.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우선 첫 번째로는 카카오 모먼트 시작 전에는 광고 목표를 정하고 광고를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 다른 캠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카카오 모먼트도 브랜딩부터 전환까지 어떤 목적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광고 성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달라지기도 해. 만약 우리가 브랜딩조차 되어 있지도 않은데 비즈보드 전환이 좋다고? 라고 해서
무턱대고 광고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광고비만 날리고 초반에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잃는 셈이 돼. 그래서 반드시 광고 집행 전에는 우리 브랜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광고를 할 건지를 명확하게 세우고 광고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해.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브랜드가 만약에 트래픽 목적보다는 좀 더 유저들에게 많은 노출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는 목적을 세웠다면, 그걸 통해서 단순히 CPC 입찰을 하는 것보다는 CPM 입찰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노출을 그리고 도달을 유저들에게 시킬 수 있는 명확한 목적이 생기는 거지. 두 번째 팁은 타겟 유저를 단정 짓지 말라는 거야. 카카오 모먼트는 매체별로 반응하는 유저들이 달라. 그래서 내 브랜드의 특정 유저만을 단정 짓지 말고 초반에는 좀 더 확장된 모습을 가지고 광고 집행을 하는 것을 권장해. 아무래도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 폭도 넓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저들의 지면이 다양하잖아. 그런데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나는 우리 브랜드가 뷰티 브랜드고 조금 연령대가 영한 타겟에게 어울릴 것 같아 라는 내피셜만 가지고 타겟을 단정 짓게 된다면 이 상품이 다른 카카오 모먼트 지면에서는 조금 더 연령대가 높은 유저들에게 반응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유저들을 놓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광고 성과는 더 낮아지게 되는 효율을 보이겠지. 그래서 초반에는 확장된 타겟으로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는 점차 모습을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을 조금 더 권장해. 단 특정 타겟에만 광고 노출을 하고 싶다, 내 광고 예산이 조금 한정적이다 랄 경우에는 확장된 타겟보다는 핏한 타겟에게 가져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세 번째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강력하게 푸시하기.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배너 형태의 광고가 가장 보편적인 광고 형태라고 보면 돼. 특성상 오래 머무는 것보다 잠깐 들어가면서 보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카카오는 영상을 가지고 스토리 형식으로 푸는 것보다 배너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많아. 그래서 그 배너에는 여러 메시지를 담는 게 아니라 핵심 메시지 하나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소재를 구성하는 게 좋아. 네 번째는 대행을 맡기려면 공식 대행사에게 맡기기. 카카오 모먼트는 일반 개인이 광고를 운영을 할 수도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일반 광고 회사들도 카카오 모먼트의 광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여기서 알고 가면 좋은 한 가지, 카카오에서는 선정된 공식 대행사들이 있거든.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카카오 모먼트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나중에 실습 시간에 더 자세히 알려주도록 할게. 여기서 선정되는 기준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공식 대행사들은 조금 더 믿고 맡길 수 있을 거야. 다만 공식 대행사가 아닌데 공식 대행사인 척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유의했으면 좋겠어. 공식 대행사에 맡기면 어떤 점이 좋을까? 아무래도 운영 경험이 있다 보니 캠페인단에서 생기는 이슈나 운영 전략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마다 다르니까 그 부분은 내가 원하는 공식 대행사들 통해서 협의를 보면 될 것 같아. 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매달 카카오 모먼트에서 제공해주는 벤치마크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공식 대행사들에게만 전달해주는 부분이라서 좋은 팁이라고 참고해주면 될 것 같아.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팁인데, 카카오 모먼트 운영 전 모르는 게 있다면 5분 뒤만을 꼭 시청할 것. 일단 광고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막막할 수가 있어. 내가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지면에 내 광고를 노출시켜야 성과가 좋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땐 셀리나가 알려주는 5분 뒤말을 조금 시청해보면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5분 뒤만 꼭꼭 시청해주는 거 잊지 마. 우리 모두 카카오 모먼트계의 제왕을 꿈꾸며 디바 친구들 안녕! 안녕 친구들, 앞서 이론으로 배웠던 카카오 모먼트 시작하기 전 알아두면 좋을 5가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실습으로 알아보려고 해. 첫 번째로 내가 말했던 광고 시작 전에는 뚜렷한 광고 목표 정하기인데,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보다 나은 광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광고 목적이 무엇인지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돼. 우선 카카오 모먼트 대시보드를 보면 세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유형과 목표를 먼저 설정하게 돼 있어. 그에 따라서 어떤 광고 목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리스트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광고 유형마다 활용할 수 있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에 맞는 광고 상품을 진행을 해주면 돼. 5분 뒤만 2편을 보면 광고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꼭 와줬으면 좋겠고, 오늘의 목표를 좀 더 자세히 보여줄 건데, 총 4가지의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도달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에게 내 광고를 많이 도달을 시키고 싶다, 광고를 시작하는 런칭 단계나 브랜딩에 적합한 단계라고 봐주시면
봐주면 될 것 같고, 방문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로 유저들을 끌어오는 목적이라고 봐주면 되고, 좀 더 내 웹사이트를 활성화시키고 액션을 유도를 하는 목적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세 번째는 전환인데,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그 유입된 유저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마지막 최종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단계에서 좀 더 전환을 할 것 같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목표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조회인데, 광고 영상을 조회를 할 것 같은 유저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고, 조회수에 대해서 내 영상 소재를 조금 더 붐업을 시키고 싶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 광고 유형을 선택해서 광고를 집행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광고 유형별로 선택 가능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카카오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방문과 전환의 목적으로만 가능한데, 나는 영상을 활용하고 싶어 할 경우에는 비즈보드는 배너 형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이런 형태를 조금 유의해서 진행을 했었으면 좋겠어. 두 번째 팁은 내 타겟 유저를 단정 짓지 마라인데, 카카오 모먼트의 경우에는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잖아. 카카오톡이라든지 다음, 카카오 페이지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많은데 그 플랫폼이 동일한 사용자가 이용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 타겟 유저를 좀 더 확장해서 운영을 하는 게 타겟 유저를 찾아가고 내 광고에 어떤 유저들이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추가로 이게 예전에 YG 앱에서 나온 앱 사용 시간에 대한 데이터인데, 카카오톡 앱을 일반적으로는 10대, 20대가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50대가 가장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잖아. 이렇듯 타겟 유저를 단순하게 단정 짓지 않고 확장된 타겟 유저한테 내 광고를 뿌리고 좀 더 반응하는 유저들이 있다면 그곳을 좁혀나가는 전략으로 광고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세 번째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만 강력하게 푸시하기인데,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배너 형태의 광고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단순히 영상으로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보다 배너성으로 광고를 노출하면서 하나의 메시지만 담는 게 전달하기에 가장 좋아. 비즈보드의 상위 CTR 소재를 예시로 들고 왔는데 내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주면 여기 예시들을 모두 단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만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줄의 카피에 담는 것이 가장 좋고, 포함된 내용이 웹사이트에 무조건 명시가 돼야지 광고 검수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유의해서 광고 소재를 구성하는 게 좋아. 네 번째 팁은 광고 대행사에 맡기려면 꼭 공식 대행사에 맡기기인데,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공식 대행사가 아닌 일반 대행사, 일반 광고주들도 누구나 운영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식 대행사를 사칭을 하고 광고를 대행하려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좀 확인이 필요한지 알려주려고 하는데, 여기 카카오 폴 비즈니스에 들어가면 도움받기라는 선택란이 있어. 여기서 광고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하단에 조금 내려보면 공식 대행사 리스트업이 모두 되어 있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공식 대행사를 찾거나 컨택 포인트를 조금 얻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해서 광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팁이지. 카카오 모먼트 광고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5분 뒤만 카카오 모먼트 셀리나 편을 시청을 하고 광고 운영하기야. 여러분, 광고를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잘 세팅이 됐는지, 아니면 입찰가를 잘 적용을 했는지, 소재는 검수가 됐는지, 검수가 됐는데 왜 노출이 안 되는지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을 거야. 그런 부분들을 셀리나가 알려주는 5분 뒤말을 통해서 이론을 배워나가는 것을 추천을 하고, 그 외적으로도 내가 알려주지 못한 부분들이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써주면 더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할게. 요 5가지 팁을 꼭 유의하고 광고를 시작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안녕! 유저들의 이목도를 끌어야 된다고.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컷! 안녕? 5분 뒤만 친구니? 맞아. 안녕 디마 친구들. 컷. 안녕 디마 친구들. 오늘도 셀리나 왔다. 다들 카카오 모먼트 공부 잘 하고 있어? 오늘은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할게. 너네 이렇게 광고 따라다니는 거 많이 봤지? 사이트 한번 들어갔을 뿐인데 끔찍하게 광고가 따라다니는 거 말이야. 오늘은 이 광고가 카카오 모먼트에서도 가능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이러한 광고를 바로 리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모먼트 역시 리마케팅 광고가 가능해. 다들 리마케팅 뜻은 잘 알고 있지? 맞아. 내 광고나 내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간 유저들에게 재타겟팅을 하는 기법을 리마케팅이라고 불러.
두둥. 오늘은 카카오 모먼트 리마케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줄 테니 잘 따라오라고. 카카오 모먼트의 리마케팅 종류는 5가지로 볼 수가 있어. 광고 반응 타겟, 픽셀 SDK, 고객 파일, MAT 타겟, 유사 타겟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런 타겟 그룹들은 이전 5분 디마에서 다뤘던 카카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내 유저 타겟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기법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카카오 데이터는 카카오가 정의한 타겟팅을 분류한 부분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해했니? 먼저 리마케팅의 기본, 광고 반응 타겟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줄게. 광고 반응 타겟은 말 그대로 카카오 모먼트 광고 노출을 통해 내 광고에 반응했던 유저를 다시 타겟팅하는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만약 런칭 캠페인에서 영상 광고를 했다면 이 영상을 시청한 모수를 가지고 2차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타겟팅 기법이야. 특히 고려 구매 단계에서 이런 타겟팅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리마케팅을 잘 활용을 한다면 내 캠페인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뽑아낼 수 있어. 다음은 픽셀 SDK 타겟팅 기법이야. 이 타겟팅은 이미 페이스북이나 구글 전환 캠페인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미 눈치챘을 거야. 바로 내 사이트나 내 앱에 전환 추적 태그를 달아서 타겟팅하는 기법인데, 유저의 행동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지. 단순하게 파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전환을 기준으로 최적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목적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지. 그렇다면 해당 그룹은 어떻게 활용할까 궁금하지? 먼저 웹사이트나 앱에 전환을 연동을 하게 되면 내 사이트 이벤트들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지게 되면서 캠페인 세팅단 혹은 타겟팅에 활용을 할 수 있어. 만약 태그를 삽입을 하고 이 태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려면 태그 발급 화면에서 수집 중이라는 파란 문구가 뜨는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 만약 수집 전이라고 뜬다면 정상적으로 태그가 삽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분류된 태그 전환들은 우리가 활용하는 캠페인단에서 전환 최적화를 위해서도 쓰이고, 또 이미 집행된 광고 이후에 2차 리마케팅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예를 들어 내가 구매 전환을 최종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면 캠페인 진행 시 내 장바구니에는 담았지만 구매에 이르지 않은 유저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최종 전환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운영을 하면 돼. 세 번째, 고객 파일 관리는 일반 기업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타겟팅 기법이야. 바로 광고주가 광고 집행과 브랜드 운영을 통해서 확보한 고객들의 광고 식별자를 업로드해서 타겟팅하는 기법이야. 예를 들어 앱 광고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AOS 기준으로 add ID라는 이런 고유 식별 번호가 나오는데, 이 값을 업로드해서 유저를 타겟팅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는 유사 타겟팅이야. 이름부터 어떻게 타겟팅이 되는지 감이 좀 잡히지? 예를 들어 내가 이미 확보한 구매 전환 모수를 가지고 조금 더 넓은 유저들에게 내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구매 전환 모수를 유사 유저로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야. 이 타겟팅은 내 카카오 채널이 생성되어 있다면 해당 유저들의 유사 모수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핏한 유저들에게 내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타겟팅이야. 오늘은 이렇게 카카오 모먼트 리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봤는데, 다들 모르는 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댓글창으로 남겨주면 내가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할게. 그리고 아직 남은 게 있지? 실습하러 가자. 고고! 안녕 친구들, 리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도록 할게. 5가지 방식이 있었지. 여기 로그인을 하면 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광고 계정으로 들어와서 리마케팅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 타겟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 리마케팅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영역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내려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타겟들이 나오지. 제일 첫 번째로 광고 반응 타겟 관리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내 광고에 반응을 했던 유저들을 모수로 모을 수 있는 기법인데,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생성을 했던 모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보면 될 것 같아. 타겟 관리를 들어와서 광고 반응 타겟 관리를 눌러주면 돼. 나는 모수를 생성한 게 없으니까 반응 타겟이 없다 라고 나오는데, 반응 타겟을 만들려면 클릭을 하면 내가 진행을 했던 캠페인들이 이렇게 쭈루룩 뜨게 돼 있어. 진행이 됐던
어떤 캠페인 중에 광고 그룹 단으로 끌고 와서 캠페인 세팅을 할 수 있어. 나는 이 캠페인에 요거 광고 그룹을 활용을 하고 싶다. 클릭을 해주고 이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이냐에 따라서 클릭 전환 그리고 조회까지 이렇게 생성이 될 수 있는데 요거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영상 조회로 진행되지 않은 캠페인이라서 클릭이나 전환의 데이터 값을 불러올 수 있어. 클릭으로 해서 전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릭은 했지만 전환이 발생되지 않은 모수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고 전환 같은 경우에도 전체 전환 모수만 따로 리마케팅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 다음 눌러주면 내가 어떤 광고 반응 타겟을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이름을 만들어주고 저장을 누르면 광고 반응 타겟 만들기 완료. 여기서 모수가 모이게 되면 나는 이거를 2차 광고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방금 모수를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 중이라고 뜨는데 모수를 만든 지 어느 정도 지나면 타겟 모수가 나오게 돼. 그래서 5만에서 10만원 이상의 모수가 모일 경우에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이니까 리마케팅을 좀 잘 활용을 하면 효율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으로는 픽셀이랑 SDK 타겟팅 기법인데 연동 관리 가면은 픽셀 앤 SDK 연동 관리라고 있지. 여기서 내가 픽셀을 연동을 하고 이 캠페인에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SDK라는 부분을 연동을 했었고 수집 중이라는 문구가 뜨지. 여기가 수집 중이 아니라 수집 전이라고 뜰 경우에는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연동을 진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단에 보면은 내 아이디가 있을 거야. 여기 내 픽셀 앤 SDK가 있어. 픽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갈게. 여기서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고 내 광고 계정으로 불러올 수가 있고 돌아가 보면 여기서 권한을 추가를 해서 내가 아까 생성을 했던 그 픽셀이나 SDK를 불러올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모수로 활용하는지 또 궁금하잖아. 캠페인 만들기 단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캠페인 비즈보드 방문자를 타겟팅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내 SDK 데이터를 들고 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내 데이터 설정에서 픽셀 SDK를 눌러주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SDK나 픽셀에 대한 정보들이 불러들여지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모수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 이 모수를 대상으로 캠페인 타겟팅이 가능하다. 여기서 포함이나 제외 타겟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앱 캠페인을 할 경우에는 앱을 실행을 했지만 장바구니 혹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유저들을 제외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봐주면 돼. 세 번째로는 고객 파일 관리인데 여기 타겟 관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본인들의 브랜드에 유입이 된 유저들의 앱 캠페인을 예로 들면 iOS라면 add ID 값이나 아이폰 유저들이라면 IDFA 값을 여기 넣어서 고객 파일로 등록이 가능해. 파일 업로드라고 요거를 통해서 CSV 파일로 등록을 해주면 내가 쓸 수 있는 모수가 생성이 되지. 또 여기엔 템플릿 다운로드도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유사 타겟이 있는데 이것도 타겟 관리에서 바로 생성을 할 수가 있어. 유사 타겟 관리로 들어가서 내가 기존에 카카오 채널을 가지고 있다면 카카오 채널들을 들고 와서 다음 이런 식으로 유사 타겟을 만들 수가 있어. 카카오톡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고객 파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까 전에 불러온 그 고객 파일과 유사한 유저들을 불러올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캠페인이 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오늘도 이만. 2층에서 하기 부끄러워. 안녕 디마 친구들. 오늘은 바로 모먼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인 비즈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 거야. 카카오톡 채팅 탭 상단이나 카카오 모먼트 띠배너 형태로 노출이 되는 상품이라고 보면 돼. 이 비즈보드 상품이 단순히 배너 클릭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 홈페이지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지만 다양한 랜딩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채울 수가 있어. 랜딩이나 애드뷰, 그리고 채팅방, 톡, 비즈니스 폼 등등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모두가 아는 것은 URL.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광고를 통해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 두 번째는 애드뷰인데 랜딩 페이지를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카카오 지면으로 화면이 전환되면서 나의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 전체 화면이 꽉 차는 풀뷰나 반 팝업 형태의 컴팩트 뷰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실습 때 내가 한번 보여줄게.
세 번째는 바로 채팅방을 이용하는 기능이야. 챗봇과 톡 채널 메시지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먼저 챗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즈보드를 클릭을 하고 AI의 톡 챗봇이 채팅방을 통해서 나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알림을 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 챗봇이 계속 광고를 클릭한 유저들한테 말을 걸고 대화하는 형태의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 톡 채널 메시지는 챗봇처럼 대화 형식은 아니지만 유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톡 채널 친구 추가까지 유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 톡 비즈니스 폼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이벤트를 할 때 사용자들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지. 상대 또한 설문지 형태의 랜딩이 뜨기 때문에 유저들이 거부감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 카카오에 연동이 되어 있는 커머스 플랫폼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만약 내 브랜드가 선물하기, 톡스토어, 메이커스 등에 입점이 되어 있는 경우 유저들을 바로 유입을 시켜서 구매까지 이끌 수가 있지. 내 유저들이 카카오 모먼트를 통해서 좀 더 전환을 일으키기 원하는 브랜드를 위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는 채널 웹뷰 형태인데, 광고 배너를 클릭할 경우 톡 채널 채팅방에서 웹뷰 형태로 노출이 되는 거야. 채팅방과 랜딩을 동시에 가져가고 싶다면 해당 랜딩을 이용하면 되는데, 단순히 웹페이지 유입이 목적이라면 웹사이트 URL을 랜딩으로 하는 것을 추천해. 다양한 비즈보드의 랜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때? 실습으로 가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는지 알려줄 거야. 어서 따라오라고. 안녕 친구들. 우선 비즈보드의 기능을 활용을 하려면 카카오 모먼트 대시보드로 들어와야 되겠지. 카카오 모먼트 세팅을 진행을 하려면 광고 만들기나 새 캠페인 만들기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광고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 내가 여기서 원하는 다양한 상품 활용을 할 수 있고, 비즈보드를 들고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전환을 끌고 올 수가 있는데, 요거는 방문 캠페인이기 때문에 따로 미설정을 누르고 랜딩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도록 할게. 랜딩 유형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생성하는 단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URL이 가장 기본적인 랜딩 URL이라고 보면 되고, 내 사이트로 유입을 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 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우선은 애드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애드뷰는 이 카카오 모먼트 대시보드 단에서 생성을 해주고 끌고 오는 형태로 세팅을 하면 돼. 지금은 내가 생성되어 있는 애드뷰가 없기 때문에 따로 생성을 해서 등록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 광고 관리에서 애드뷰 관리를 클릭을 해주고 애드뷰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로 내가 생성을 할 수가 있어. 풀뷰는 전체 이미지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그 형태라고 보면 되고, 컴팩트 뷰는 클릭 시 팝업 형태로 노출이 되는 형태라고 봐주면 돼. 이미지, 동영상, 캐러셀, 스크롤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이미지만 있다라고 하면 컴팩트 뷰 이미지를 통해서 유저들을 좀 유입시킬 수 있는 형태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광고 이미지를 추가를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광고 문단들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버튼 1, 버튼 2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버튼 1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카카오와 관련된 랜딩으로만 떨어져야 돼. 입점이 되어 있다면 선물하기, 구매하기, 주문하기 등을 랜딩으로 쓸 수도 있고, 그 외적으로 카카오 채팅방을 좀 활성화하거나 카카오 채널을 좀 활성화하고 싶다, 채널 추가하기 등을 활용을 해주면 좀 더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가 있어. 그 버튼 2번이 내가 원하는 랜딩을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 자세히 보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랜딩 URL을 선택을 하고 광고를 유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세팅이 된 그 애드뷰를 대시보드 상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 나는 그럼 이 애드뷰를 쓸 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비즈보드로 활용할 이미지 배너를 무조건 넣어줘야 되고, 그거에 맞는 랜딩 URL을 불러오는 형태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채팅방을 활용하는 기능도 있는데, 챗봇이라든지 톡 채널 메시지를 활용한 기능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메시지 채널을 선택을 하고 메시지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메시지 기능은 또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이 광고 관리에서 메시지 만들기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 내가 가진 채널을 선택을 해주고 어떤 메시지를 홍보 문구로 쓸 것인지 문구를 쓰고 랜딩 URL을 쓸 수도 있고, 또 여기서도 애드뷰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나의 목표점에 맞는 광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메시지를 등록을 완료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만든 거를
끌고 올 수가 있어. 지금은 내가 만든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만약에 메시지를 생성해주게 될 경우에는 리스트들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고 또 챗봇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을 해주고 랜딩에 사용할 챗봇의 키워드를 넣어주고 세팅을 하면 돼. 톡 비즈니스 폼이라고 설문이나 응모를 통해서 유저들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형태라고 봐주면 되고 이 비즈니스 폼도 비즈니스 폼을 생성을 해주고 또 끌고 오는 형태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카카오톡 비즈니스로 들어가게 되면 카카오톡 비즈니스 폼이라고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란이 있고 여기서 들고 있는 사업자명을 선택을 해주고 이름과 정보, 이미지, 언제 이 응모를 시작을 할 건지 종료를 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폼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 끌고 올 수 있는 형태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커머스 플랫폼 랜딩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카카오에 내 브랜드가 입점이 되어 있을 경우 이런 형태로 랜딩을 할 수가 있어. 채널 웹뷰도 있는데 내 채널 톡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웹뷰가 뜨는 형태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기본적인 랜딩 구성을 좀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만 안녕! 좋아요, 구독! 친구들 안녕. 갑자기 내가 나와서 놀랬지? 나도 이 영상을 찍게 될 줄 몰랐어. 우리가 카카오 모먼트를 1편부터 6편까지 9버전의 UI로 설명을 했는데 7편부터는 이제 새로운 UI로 변경이 돼서 그 UI로 설명을 하게 될 거야. 다만 9 UI로 실습을 하거나 이론을 공부하는 데는 크게는 무리가 없을 거라서 다들 잘 이해는 하고 있지. 그래도 이제 7편부터 새로운 UI로 바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어. 그러니까 다음 영상 보기 전까지 이 영상을 꼭 보고 예습을 해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바로 UI를 간단하게 보여주러 고고! 안녕 친구들! 이제 카카오 모먼트 UI가 새롭게 바뀐 버전을 내가 이제 보여줄 거야. 짜란! 지금 보이는 이 화면 우리가 1편부터 6편까지 봐왔던 그런 UI랑 많이 다르지 이게 새롭게 변경된 UI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전혀 어려워할 거 없이 기존에 있던 기능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는 여기 상단바에서 대시보드나 광고 보고서, 광고 자산관리 등이 보였다면 이제는 좌측에 기능들이 조금 알아보기 쉽게 나열이 되어 있고 상단에는 우리가 카카오 모먼트를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파트너 지원이라든지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정보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해주면 될 것 같아. 카카오 서비스 도구를 보면 조금 더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 쉽게 여기 바로 구매하기, 주문 관리, 매장 관리 등이 바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전에는 조금 찾기 어려웠던 그런 메뉴들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UI로 형식이 변경되었다 라고 참고해주면 될 것 같아. 캠페인 세팅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한 건 없는데 여기 좌측에 보면 대시보드, 광고 만들기, 보고서, 자산관리, 타겟관리, 설정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캠페인 만들기는 여전히 여기 캠페인 대시보드에서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참고해서 운영해주면 될 것 같아. UI 전체적으로 변경이 됐다는 점만 조금 참고를 해주고 세부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많은데 그 바뀐 부분들도 한 번씩 짜라락 본인들이 읽어보면 아 이게 예전에 이런 기능이었구나 바로 알아차리기 쉬워서 크게 변동된 점은 없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UI가 변경이 되었다 라는 점만 참고해두고 7편부터 강의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팁 알려주고 마무리할게. 안녕. 뭐야 7회부터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면 어떡해. 10번밖에 안 남아. 10번밖에 안 남아. 다시 컷! 안녕 친구들. 오늘도 셀리나 왔다. 반갑지? 우리 벌써 7번째 시간이야. 시간 너무 빠르다. 나만 빠른가? 우리 디바 친구도 이제 모먼트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인가? 6회 동안 잘 설명했던 것들 잘 숙지하면서 남은 3회 동안도 열심히 달려보자고. 고! 이때까지 모먼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봤다면 오늘은 목표에 맞는 캠페인 세팅이 왜 중요한지 조금 알아볼 거야. 그리고 모먼트 세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시간을 갖도록 할게. 우선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전환, 트래픽, 도달, 영상 조회의 목적으로 캠페인 운영이 가능해. 상품별로 활용할 수 있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내 브랜드가 어떤 목적을 목표로 하는지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각 목표별로 설명을 해주자면 전환 같은 경우에는 비즈보드와 디스플레이로 활용이 가능한데 광고주의 비즈니스 혹은 브랜드를 원하는 액션을 유도하는 캠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 픽셀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환 가능성이 좀 높은 유저들을 카카오 모먼트가 찾아내서 광고를 노출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모먼트가 자동으로 머신을 통해서 전환을 할 것 같은 유저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따로 타겟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조금 유의해서 캠페인 세팅을 들어갔으면 좋겠어. 방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비즈보드와 디스플레이에서 활용이 가능해. 광고주가 원하는 랜딩을 통해서 유저들의 트래픽을 극대화해서 목표 달성을 이룰 수가 있지. 특히 카카오 모먼트 타겟팅을 좀 적용을 해서 나에게 맞는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맞는 핏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 그리고 도달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과 쇼핑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 광고주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많은 유저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브랜드 노출이 필요한데 이럴 때 사용 가능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지. 특히 사전 계약 형태로 광고를 노출할 수가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지. 조회 같은 경우에는 영상 홍보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거야. 광고주의 동영상을 많은 유저들이 조회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상품이고 특히 광고가 노출되는 로직을 보면 영상을 조회할 것 같은 유저들에게 광고를 송출시킨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또한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영상 조회 기준을 3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영상 조회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카카오 모먼트는 어떻게 세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좀 알아볼까? 앞에서 말했듯이 모먼트에서는 내 캠페인의 목표를 세우고 캠페인 세팅단을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내 브랜드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제 런칭을 막 시작한 브랜드가 만약 나는 브랜딩 다 필요 없고 전환을 목적으로 할 거야. 나는 매출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해서 전환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면 매출도 없고 브랜딩도 없는 실패의 캠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 브랜드 상태에 맞는 목표 설정을 우선돼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 이 목표 설정 단계가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 세팅으로 들어갈 건데 광고 세팅 시 중요한 요소들은 내가 마케팅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쓸 수 있는지 다양한 소재가 준비가 되는지 혹은 어떤 소재를 활용을 할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제반되어야 될 것 같아. 특히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소재 검수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가이드대로 잘 참고해서 소재를 제작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모먼트에서 PSD 파일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직접 대시보드 상에서 생성 가능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게 제작이 가능할 거야. 그리고 모먼트 가이드에 상품별로 소재를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링크로 들어가서 꼭 가이드를 읽고 소재 제작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소재 제작 가이드를 무시하고 지나갈 경우에는 2번 일하는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고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모먼트는 캠페인과 광고 그룹, 광고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캠페인단에서는 목표와 전체 예산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광고 그룹에서는 노출하고자 하는 나의 타겟팅과 어떤 형태의 입자리 전략을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광고의 집행 기간과 광고를 어떤 방식으로 게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단계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캠페인과 광고 그룹단의 설정이 끝났다면 광고 소재를 세팅하는 단계가 마지막으로 남아있어. 노출하고자 하는 이미지 혹은 영상, 텍스트 등을 구성을 통해서 가이드에 맞춰서 광고를 등록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노출 지면별로 사이즈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면의 사이즈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소재를 세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세팅의 3단계가 끝났다면 모먼트 세팅은 완료되었다고 보면 돼. 이제 우리 실습으로 고! 안녕 친구들. 세팅에 들어가기 전에 좀 알려줘야 될 소식이 있어서 5월 넷째 주가 되면서 업데이트 되어서 1화부터 6화까지 내가 봤던 모먼트 대시보드랑 전반적으로 달라진 거 볼 수가 있지. 광고 만들기, 보고서, 자산관리, 타겟관리 이 부분이 원래는 상단 바에 있었는데 왼쪽 사이드로 내려왔고 상단 바에는 조금 더 카카오 모먼트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소개, 세미나 등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서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카카오 모먼트는 전환, 트래픽,
도달, 영상 조회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캠페인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캠페인 만들기라든지 광고 만들기 동일한 세팅단이기 때문에 내가 편한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되고 여기 보면 유형과 목표를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캠페인의 목표를 진행을 할 건지 그에 따른 어떤 상품을 활용을 할 건지를 선택해주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디스플레이를 세팅으로 해볼 건데 우선 방문으로 해볼게. 목표를 선택을 해주면 캠페인단에서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나오는데 전환 추적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어떤 전환을 좀 추적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 테스트 계정에는 픽셀을 따로 생성해 둔 게 없어가지고 뜨진 않는데 내 웹사이트에 픽셀 설정을 하고 요거를 끌고 왔다면 이게 픽셀이 하나가 뜨겠지? 진행을 하면 그 픽셀에 맞는 전환이 광고를 통해서 발생이 된다면 전환까지 모두 찍히게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1 예산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 캠페인 이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광고에 노출이 되는 이름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명확하게 구분하기 쉬운 캠페인 명으로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아. 이제 광고 그룹단으로 넘어갈 거야. 제일 첫 번째로 내 데이터 설정, 추가 설정 나눠져 있는데 타겟팅 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다. 성별이라든지 나이, 어떤 지역에 노출을 시킬 것인지 타겟팅 설정을 상세하게 해주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상세히 설정이 가능한데 다만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 모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노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모수를 무조건 확인을 하고 세팅을 해주는 게 좋아. 노출 지면을 선택하는 단계가 있는데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도 좋은데 나는 PC에만 노출을 시킬 거야? 모바일에만 노출을 시킬 거야? 라고 이렇게 상세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카카오 모먼트가 가지고 있는 그 지면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다음에만 노출을 시킬 거야 라고 세팅을 하게 되면 모바일 다음 지면에만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입찰 방식, 우리 브랜드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의 입찰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자동 입찰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클릭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을 쓸 수 있고 수동 입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가 한 300원, 400원 정도의 입찰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입찰 금액을 선택해서 실제 가금 시 요거 이상은 가금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일예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위로도 설정이 가능한데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정단이 어렵기 때문에 10원 단위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일자 같은 경우에는 광고 캠페인 릴리즈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선택을 할 수 있고 특히 상세 설정으로 주말에는 노출을 시키기 싫어 라고 할 경우에는 제외를 해버리면 월화수목금만 캠페인 노출을 할 수 있는 거지. 게재 방식으로는 빠른 게재랑 일반 게재가 있는데 빠른 게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중에 빠르게 광고를 게재시켜서 최대한 많은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일반 게재 같은 경우에는 총 24시간을 정해진 예산에 알맞게 쓰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빠른 게재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몰아서 쓰기 때문에 광고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빠르게 소진될 경우에는 아침에 바로 소진이 되기 때문에 남은 오후 동안은 내 광고가 노출이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광고 그룹 이름 같은 경우에도 광고 노출 시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대로 제목단을 설정해 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캠페인과 광고 그룹단은 설정이 모두 끝났어. 저장하고 소재 만들기를 들어가게 되면 광고 세팅단으로 들어오게 돼. 각각 세팅할 수 있는 UI가 나오게 되고 이미지 네이티브, 이미지 배너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야. 세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광고 소재까지 세팅이 완료된다. 캠페인 하나, 광고 그룹 하나, 광고단에 들어가면 광고 소재가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겠지. 각각에 맞는 가이드들은 파트너 지원을 보면 비즈니스 가이드로 들어와서 킥 가이드 등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세팅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모르는 게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길 바래.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고. 대박. 언제 8편까지 찍었디야? 피식. 안녕 디마 친구들, 셀리나 왔다. 카카오 모먼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름과 실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알려준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알려줄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라고. 카카오 모먼트 세팅 오케이. 대시보드단에서 설정하고 이런 건 이제 알겠는데 캠페인과 광고 그룹? 그리고 하루에 일 예산이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운영을 하다 보면 고민들이 생길 거야.
어쨌든 우리는 효율적인 캠페인을 위해서 세팅을 하는 거니까 세팅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효율 분석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할 거야. 특히 전환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던가 이 클릭률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럴 땐 카카오 모먼트의 머신을 조금 믿어보는 걸 권장해. 특히 입찰 전략을 선택을 할 때 수동 입찰로 진행을 하게 되면 나의 적당한 CPC나 CPM에 맞춰서 광고가 집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하루 입찰 경쟁에 따라서 예산 소진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 주말 동안 소진이 거의 안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버 소진이 돼서 오전 동안 내 광고가 이미 다 타버려서 오후에는 광고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자동 입찰을 좀 사용을 하는 거지. 내 광고 그룹 그리고 내가 설정한 일 예산에서 최대한 많은 클릭 혹은 최대한 많은 전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모먼트 시스템에서 입찰 전략을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 해당 입찰 방식을 쓰면 CPC가 너무 높지 않을까 고민이라고? 처음엔 내가 생각했던 CPC보다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점차 캠페인이 최적화되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래프를 볼 수 있을 거야.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더욱 성과가 높은 캠페인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야. 전환의 경우 디폴트 값으로 자동 입찰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내가 광고 집행을 했을 때도 전환 캠페인이나 클릭 캠페인에 비슷한 CPC 효율이 나왔기 때문에 전환으로 한다고 해서 우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자동 최적화 방식을 활용하면 무조건 효율이 좋을까? 근데 광고 효율에 대한 영향은 복합적으로 이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내가 광고 최적화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한가름 날 수 있어. 내가 추가적인 팁을 또 가져왔다고. 최적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매우 궁금하지. 일반적으로 타 매체 대비 최적화가 빠른 편이야. 콜드 스타트라고 하지. 즉 아무것도 없는 영인 단계에서부터 최적화가 진행이 되는데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하루 정도면 최적화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빠르게 소재 교체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어. 그렇다면 캠페인 구조는 어떻게 나와야 가장 이상적일까? 추천하는 구조는 한 개의 트래커당 하나의 캠페인, 그 속에 하나의 광고 그룹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 소재의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 혹은 영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소재를 넣어서 어떤 카테고리의 소재의 효율이 좋은지 좀 빠르게 분석을 해서 그 소재를 좀 디벨롭하는 단계를 거치면 될 것 같아. 다만 이때 10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같은 브랜드끼리 비딩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소재를 꾸겨 넣는 것은 권장을 하진 않고 있어. 하루 1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입니까? 트래픽의 경우에는 내가 역으로 어느 정도의 트래픽, 유저가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치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하루 100명 정도가 내 사이트로 좀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다면 CPC를 약 500원으로 쳤을 때 하루 100명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5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떨어지는 거지. 전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전환 모수가 많을수록 최적화 및 성과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권장하는 1예산은 50만 원 정도야. 하루에 50만 원을 쓰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져? 라고 생각할 텐데 적정 전환수만 모이면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데는 크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너무 소액의 예산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아.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CPC를 낮춰서 유저 유입, 전환까지 이끌어내는 게 목표잖아. 그렇다면 CPC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CTR을 높이는 거야. 여러 가지 소재를 테스트를 하고 우리 브랜드, 우리 유저에게 먹히는 소재를 발굴을 해서 그 소재를 계속적으로 베리에이션을 하는 거지. 그리고 효율적인 소재를 하나로만 쭉 운영하는 것도 초반에는 성과가 이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소재 피로도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한계점이 올 거야. 그 시점을 공략해주는 것도 중요해.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다른 브랜드에서 잘 먹히는 소재가 내 브랜드에 잘 먹힌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 브랜드에 알맞는 소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 오늘은 모먼트 세팅 이후 최적화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들 이해는 잘 갔어? 오늘 알려준 팁들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캠페인을 운영을 하길 바래. 실습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알려주도록 할게. 안녕 친구들. 이런 시간에서 잠깐 알려줬던 거를 이제 실습으로 와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시간을 가질 거야. 앞서 말했던 카카오 모먼트 운영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습으로 알아보도록 할게. 우선은 대시보드, 이제는 너무 익숙한 우리의
카카오 모먼트 대시보드지. 대시보드가 내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UI가 살짝 바뀌기는 했는데 좀 더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세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캠페인을 수동적으로 조정하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카카오 모먼트의 머신을 조금만 믿고 맡겨보면 그거에 따른 효율적인 부분이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믿어보라고 했지. 수동 입찰 방식과 자동 입찰 방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캠페인 만들기 단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 여기 들어가 보면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도 그렇고 캠페인 만들기를 들어가서 디지버튼 눌러서 이렇게 전환과 방문을 누릴 수가 있어. 이 전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전환은 좀 유도하는 캠페인, 그리고 방문은 트래픽을 일으키는 캠페인. 앞선 디마 시간에 내가 너무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모르면 안 되는 부분이라 꼭 기억하고 넘어가길 바라고, 이렇게 전환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픽셀을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전환은 타겟팅도 불가능하고 입찰 방식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요거를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무조건 자동 입찰이지, 자동 입찰로 들어가면서 좀 더 내 광고 그룹에서 많은 클릭과 전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수동 CPC랑 자동 CPC, 수동 CPM, 자동 CPM을 조정할 수 있는 건 방문 트래픽 캠페인에서 가능하다고 보면 돼. 캠페인 만들기를 해서 미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트래픽을 최적화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관여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내가 만약에 트래픽 캠페인을 하더라도 전환을 좀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환을 선택을 해주는 게 맞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이름을 설정을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단에 타겟팅 설정 부분도 상세하게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 디폴트로는 자동 입찰로 되어 있긴 한데 수동 입찰도 가능하다고 했지. 그래서 CPC, CPM으로 되지만 조금 더 머신을 믿고 자동 입찰로 진행을 해서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 우아한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그 캠페인을 만들어줄 수 있게 캠페인에게 기회를 좀 많이 주라고 권장을 하는 편이야. 수동 입찰과 자동 입찰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수동 입찰 같은 경우에는 예전 디마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내 입찰가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금액을 지정을 해서 최대 지불 가능한 그 입찰가를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단점은 만약에 나는 최근에 300원이 나왔어. 그래서 나는 300원에 대한 그런 입찰을 가지고 경쟁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이 300원이 너무 터무니없는 경쟁력인 거지. 그래서 캠페인 진행하면 계속적으로 미소진되는 예산들이 늘어나고 반복적으로 입찰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자동 입찰로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내가 지정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클릭수를 들고 오기 위해서 얘네 카카오 모먼트에서 자동적으로 입찰을 진행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좀 더 내가 대시보드를 관리하는데 수월하게 진행도 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효율이 조금 더 개선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 머신을 조금 믿어보자 라는 점을 권장을 해.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계정당 기준으로 캠페인 하나당 하나의 광고 그룹이 가장 이상적인 광고 세팅단이라고 봐주면 돼. 다만 이 소재단에서는 단순히 하나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 소재를 넣어서 어떤 소재가 효율적인지 좀 판단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나의 캠페인에 맞는 소재를 발굴하는 게 좋겠지. 내가 만약에 지금 캠페인 단을 이렇게 새롭게 생성을 했다면 이 캠페인은 어느 정도 최적화 기간이 걸릴지도 궁금하잖아.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수가 많거나 적정 예산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는 4시간, 느리더라도 8시간 안에는 전반적인 최적화가 다 끝난다고 보면 돼. 하루 안에는 내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매체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매체에 대한 성과 분석이라든지 소재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오늘은 실습에 대한 내용을 약간 한 번 더 반복적인 내용을 정리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꿀팁을 알고 카카오 모먼트 광고를 진행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좋아요, 구독. 안녕. 일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짠! 헐. 보여요? 조금 보여요. 망했어. 괜찮아, 직진합시다. 거기 뭐야, 이게 음악 같은 거 불도저요. 나 미끄럼틀 타고 싶은데. 빈장님처럼 저거 하고 싶은데. 가소로운 것들
비 점점 굵어져. 진짜 살려주세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어. 짜잔. 뿅. 뛰어. 날려 나와라. 우와. 날씨 요정. 따라랑. 안녕 친구들. 지금 비 와. 장마야 지금. 우리 이제 1회밖에 안 남았다. 싫어? 아 근데 요즘에 카카오 모먼트 업데이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우리 앞단 내용 어떡해?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기는 한데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카카오 모먼트 공지사항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잘 참고해줬으면 좋겠어. 어때? 우리 이제 9회차까지 왔는데 좀 카카오 모먼트 기본은 다 마스터했나? 모르겠네. 디마 친구들은 똑똑해서 다 마스터했을 거라고 생각해. 오늘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왔을까 궁금하지? 카카오 모먼트 지금 현재 본인들이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행사에 맡기거나 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운영을 하면서 최대 난관이 바로 광고를 돌리고 운영을 한 다음이지. 그래서 이게 뭔가 성과가 좋은가? 아니면 무슨 데이터를 봐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들고 왔다 이거지. 카카오 모먼트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좌측 바를 보면 보고서라는 탭이 딱 보일 거야. 여기 보이지? 카카오 모먼트 모든 데이터는 여기를 통해서 추출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 우리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들에 대한 지식이겠지? 주요 메인 용어로는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CPC, CPM 그리고 조회수, 조회율, CPV라고 볼 수 있어. 노출수는 말 그대로 내 광고가 유저들한테 노출된 횟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클릭수는 노출된 광고 중 몇 번의 클릭을 얻었는지에 대한 데이터이고 클릭률은 클릭수를 노출수로 놔두고 곱하기 100을 한 값이야. CPC는 Cost per Click이라고 클릭 한 번의 발생 시 광고주에게 가금되는 평균 금액이라고 보면 돼. CPM은 1000회 노출당 비용인데 내 광고가 1000회 노출됐을 때 가금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조회수, 조회율, CPV도 동일한 개념인데 여기 아래를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해당 기본 지표들을 좀 익혔다면 이제 슬 감이 잡힐 거야. 그렇다면 내가 봐야 하는 지표가 뭐야? 라는 질문이 들 거야 이제. 해당 부분 내가 어떤 목적의 상품을 활용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 만약 트래픽을 위주로 하는 캠페인을 운영을 했다면 클릭 위주의 지표를 보면 되고 영상을 브랜딩하는 목적의 캠페인을 진행을 했다면 조회에 관련된 지표를 전환이 최대 목적이라면 전환 수치를 봐야겠지? 특히 모먼트 보고서는 분석 데이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어떤 지표를 어떤 그룹에 나눠서 볼지 선택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활용할 때는 해당 지표들을 다양하게 봐주는 것이 중요해. 내 광고가 어떤 시간대에 전환율이 높은지, 전환 효율이 높은 연령대는 어떤 구간인지 혹은 게재 지면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만약 출퇴근 시간에 효율이 높다면 해당 시간대에 광고를 좀 집중하는 전략을 펼칠 수가 있어. 만약에 남성이랑 여성의 효율 분석 후 차이가 있다면 남녀 그룹을 나눠 예산 비중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연령별로 남녀의 효율이 또 달라진다면 뭔가 연령대로 구간을 나눠서 따로 집중하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 24시간 광고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광고 효율을 보니까 내 광고는 새벽 시간대에 클릭률이 2~3배가 뛰는 걸 보이고 또 노출량이나 비용 소진도 그 시간대에 효율이 높다라고 보여진다면 시간대 타겟팅을 통해서 예산을 분배해가지고 효율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특히 배너 소재들은 CTR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소재별 효율에 대한 데이터도 관리를 하면서 소재를 조금 더 빠르게 교체를 해 나간다면 더욱 효율적인 캠페인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 대시보드에서는 뭘 볼 수 있냐고? 조금 더 보고서 탭보다는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파악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캠페인을 따로 필터링해서 조금 더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지. 원하는 캠페인을 구분을 하거나 상품이나 혹은 소재 상태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고 또 중복 필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 이렇게 모먼트 효율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렵지 않지. 카카오 모먼트 운영의 핵심은 잘 세팅하는 부분도 있지만 효율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내 캠페인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면 좋을지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잘 기억해 두라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고고! 안녕 친구들.
오늘은 카카오 모먼트 대시보드를 보면서 어떻게 성과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실습으로 알아볼 거야. 카카오 모먼트 대시보드는 momentKakao.com으로 들어와서 로그인 한 다음에 바로 뜨는 그 창으로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 대시보드나 보고서를 조금 분석하는 부분을 알려줄 거야. 우선 대시보드를 딱 들어가면 일반적인 데이터 값과 내가 캠페인 세팅하는 리스트들이 이렇게 보일 거야. 카카오 모먼트 UI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대시보드 단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하는 란이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표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 화살표를 누르면 바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고 그 추출된 데이터를 이렇게 바로 엑셀 파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지. 좌측에 바를 보면 보고서라는 여기 탭이 있지. 누르면 새로운 창이 보이고 여기서 맞춤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 이 맞춤 보고서란 좀 더 디테일하게 내 캠페인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를 보면은 광고 계정단, 캠페인단, 그룹단, 소재단으로 볼 수 있는데 각각 단으로 들어갈수록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나는 캠페인단으로 광고를 구성을 했다면 캠페인단에서 어떤 캠페인에 대한 데이터를 뽑을 것인지를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 있고 내가 보여준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캠페인이 운영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겠지? 하지만 나는 캠페인 단에서 효율보다는 광고 그룹 단으로 자세히 나눠진 그런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할 경우에는 광고 그룹 단으로 아니야 나는 소재 단으로 좀 광고를 나눠서 분석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할 경우는 이렇게 맞게 잘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먼저 인지를 해두고 나는 광고 그룹 단에서 좀 효율 분석을 해보고 싶어 그 중에서도 픽셀을 SDK를 삽입을 했는데 전환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을 하게 된다면 내가 삽입했던 그런 SDK에 대한 지표들이 여기에 나오고 만약에 구매 전환 찍혔다면 여기에 수치가 찍힐 수 있겠지? 또한 이런 지표뿐만 아니라 연령별로, 성별로, 연령 및 성별 통합으로 지역, 디바이스, 계제 지명, 디테일한 분석 항목이 추출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연령별로 조금 내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대시보드 단에 보이진 않지만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령이 나눠지게 되지. 내가 일자를 11일부터 17일까지 추출을 해서 이렇게 일별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걸 엑셀 파일로 뽑아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맞게 가공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야. 대시보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 거야. 좀 직관적인 데이터가 확인이 가능한데 오늘 운영 중인 광고 데이터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필터를 걸어서 원하는 캠페인 이름을 쓰고 나는 캠페인 이름을 5월로 검색을 해서 비즈보드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비즈보드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고 나는 지금 캠페인 운영 상태가 집행 중인 것만 보고 싶어 할 때 중복으로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금 더 한눈에 파악하기 쉽겠지? 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왜 안 나오지? 라고 하는 친구들 위해서 여기 보면은 어떤 지표들을 좀 볼 것인지 상세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 픽셀 SDK 전환 지표를 보고 싶어 라고 할 경우는 여기 설정을 하게 되면 뒷단에 데이터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추가적으로 아까 봤던 연령대라든지 뭔가 성별에 대한 상세 데이터들은 이 대시보드 상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디테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꼭 잊지 말고 참고해뒀으면 좋겠어. 보고서 예시를 조금 볼 텐데 효율적인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보면 한 시간마다 시간대를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 이 데이터를 참고했을 때는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클릭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지. 특히 여기 비용단에서도 해당 시간대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소진 비용도 높고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시간대인 3시부터 5시까지의 타임을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광고가 효율적인 시간대라든지 맞춤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내 데이터를 단순히 대시보드 상에서 나오는 클릭률과 조회율, 전환율로만 판단하지 말고 시간대라든지 성별 혹은 연령대, 계제 지면의 구분을 통해서 내 캠페인에 알맞는 지명이나 타깃 연령층을 찾아가는 거지. 우선 대략적으로 대시보드 보는 법, 맞춤 보고서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누구나 조금 보기 용이하게 카카오 모먼트 UI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주고 캠페인 효율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보고서 분석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면 내가 좀 더 자세히 알려주도록 할게. 다음 마지막 화를 준비하고 나는 돌아오도록 할게. 좋아요, 구독 필수! 안녕!
난 마지막이야. 총총총총. 배트님 시작해주세요. 토스! 안녕 친구들. 마지막 대망의 10회 두둥. 오늘 마지막을 장식할 주제는 바로 카카오 모먼트의 Q&A야. 그동안 전반적으로 조금 알려준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는 게 태반이긴 하지. 그래서 내가 여태껏 모먼트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은 베스트 5를 가지고 왔어. 첫 번째는 바로 카카오 모먼트 세팅을 했는데 광고 노출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나는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돼서 뭐가 문제지 고민을 했던 적이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지금 말하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캐시 잔액은 충분한지, 카드 연동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캠페인 일정을 바르게 설정해 놨는지도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 모든 세팅단에 문제가 없는데도 노출이 안 된다고? 그렇다면 가장 먼저 타겟팅 모수를 한번 점검해봐. 만약 내가 지나치게 좁은 모수를 가지고 세팅을 했다면 노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00만 이상의 모수를 가지고 타겟팅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바로 입찰가인데 내가 평균 대비 너무 낮은 입찰가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노출 기회를 아예 상실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최적화를 하면서 단가를 낮춰가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 만약에 내가 적정 입찰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자동 입찰 방식을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가 설정한 예산에 최대한 많은 클릭을 불러올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하는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적정 입찰가를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해당 입찰 방식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을 권장해. 두 번째, 타겟팅은 세세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타겟팅을 이것저것 한 번에 다 넣게 될 경우 모수풀 자체가 너무 줄어들어서 노출 기회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CPC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 또한 각 타겟팅별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내 광고에 반응하던 유저가 어떤 유저들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겟팅을 세부적으로 나눠주는 게 좋아. 예를 들어 우리 브랜드는 20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브랜드로 소문이 났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 엔터 쪽 유저들에게도 반응도를 끌어오는 데이터를 봤어. 그렇다면 뷰티랑 엔터를 모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텐데 그렇게 될 경우 어떤 타겟팅에 반응을 일으켰는지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뷰티 타겟, 엔터 타겟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운영을 해주는 게 좋아. 세 번째는 카카오 모먼트 타 매체 랜딩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 자체에 최초 공개라는 영상을 홍보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이용을 하고 싶겠지. 이럴 경우에 유튜브 랜딩도 타 매체 랜딩도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내가 랜딩으로 떨어지는 랜딩 페이지에 내 소재와 전혀 연관성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경우 검수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문안 자체는 내가 랜딩으로 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꼭 포함시키는 게 좋아. 네 번째는 카카오 모먼트 검수는 영업시간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소재 검수를 하기 때문에 영업시간 내에 검수를 올려야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는데 상반기에 시스템 검수가 도입이 돼서 이제는 24시간 검수가 가능해. 영업일 기준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해봤을 때 소재단에 문제가 없거나 심의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하루 내에 검수가 나는 편이야. 또한 소재 가이드가 매우 까다로워서 꼭 라이브를 해야 되는 일정이 있다면 3일 전에는 먼저 선 검수를 받고 혹시 이 소재에는 이슈가 없는지 잘 챙겼으면 좋겠어. 특히 검수 제출 이후에 비승인이 되거나 재검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재심사 요청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혹은 소재의 구성 변경 없이 재심사 이의 제기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카카오 고객센터 심사 신청에서 따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 해당 링크는 내가 댓글창에 달아놓도록 할 테니까 잘 참고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 다섯 번째, 카카오 모먼트 계정 이관도 가능해? Yes! 광고 계정 자체를 브랜드에서 생성을 하였다가 대행사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경우에 기존 계정을 그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계정 이관을 해야 되는 게 필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영업권 설정을 통해서 대행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는 남아있고 대행사 측에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된다고 봐주면 돼. 대행사를 조금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영업권 설정과 세금 계산서 위임 발행을 통해서 계정 이관이 쉽게 가능하다는 거.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몇 개 추려서 가져왔는데 다들 이해는 좀 됐나? 촬영을 하면서
카카오 모먼트가 너무 업데이트가 잦아져가지고 이 업데이트 소식을 대시보드 상단에 공지사항이라고 그거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진짜 마지막이다. 안녕!